이 부분은 야세르 책의 64장, 야세르 책의 64장 11절, 야세르 책의 6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야세르 책의 64장 11절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프리카의 앵기스 왕하고 그 다음에 시딤 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하고 전쟁에서 앵기스 왕이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요. 요 때가 그래서 시딤 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야후와의 전쟁을 모르고 그 의기양양해서 이번에는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이미 사망했다고 9년 전에 마지막으로 레위가 사망했다고 그 소식을 들었고 또 그 후손들이 아직 이집트에 살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그 힘이 다 빠졌다. 12아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으니까 다 이제 힘이 빠졌고 아직 그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가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다 죽여야지 해서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시딤 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집트에서 총리 요셉 때 총리 56세 때에 막벨라 구를 맡고서서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거기서 전쟁이 났을 그 1차 전쟁 이후로 시딤 섬의 지금 현재 통치자로 있는 스보는 2차 전쟁에서 그 수도로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전쟁 포로로 잡혔어요. 총리 요셉한테 잡혀서 그때부터 전쟁포로 54년 동안 젊었을 때부터 67세까지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잡혔다가 거기서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나라가 흔들흔들 하니까 그때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앵기스 쪽으로 가서 거기서 군대 지휘관이 돼가지고 계속 이집트를 공격하자고 지금 그 이집트는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18왕조가 이미 3년 전에 그쪽을 이제 힉소스 왕조를 때려 부시고 이제 정권을 바꿨는데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래서 1581년 아직 이제 힉소스 왕조와 그 잔당들이 좀 남아 있을 그 시기에 이집트 앵기스를 부추겨서 그때로 쳐 들어가서 그거를 정복하자 하는 그런 시기예요. 자, 11절. 사르디니아의 섬. 이 사르디니아 섬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도 있어요. 이탈리아 중부 해안 남쪽으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르디니아 섬에 거기에 있는 앵기스의 형제가 그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끔 앵기스의 군대하고 그 지중해 그쪽에서 해적질을 하고 하던 그 나라예요.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에 아프리카 통치자 앵기스 왕이 너희하고 언약관계, 동맹관계 중에 있으므로 동맹관계 중에 있다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하고의 동맹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서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아프리카 앵기스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양아치끼리 친한 거예요. 양아치 남의 걸 뺏고 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아프리카도 직업이 양아치는 아니고 뭐 조폭은 아니지만
그 밑에 군대 부하들이 수시로 시팀 섬에 쳐들어가서 뭐 강탈하고 뺏고 또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또 에서도 그런 꼴이에요. 에서도 양아치예요. 그래서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너희가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앵기스하고 전쟁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앵기스가 자기 부하들이 나가서 약탈을 하다가 시팀 섬에서 몇 차례 약탈하다가 거의 한 10년 차가 됐을 때 이제 수보가 이제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자꾸 이렇게 오니까 이놈들을 내가 그냥 싸그리 그냥 저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하면서 수보가 그 끝까지 그 앵기스의 군대 그 쫄따구들을 쫓아가면서 추격을 하면서 싸그리 다 죽인 적이 있어요. 그것이 1556년쯤 돼요. 1554년에 큰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바로 직전 한 2년 전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쟁에서 수보가 패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보가 이겼어요. 이 앵기스가 한 80만 명으로 군대를 이끌고 자기 형제하고 같이 군대를 끌고 시팀 섬으로 쳐 들어오니까 시팀 섬에 있는 통치자 수보가 놀래가지고 에서의 손자들한테 가서 야 너도 에서의 손자 나도 에서의 손자인데 지금 내가 앵기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통치자로부터 지금 전쟁 위협을 받고 지금 전쟁하게 생겼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군대가 얼마 안 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만 그때 당시에 에서의 손자 에돔에 있는 에서의 손자들이 우리가 앵기스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막펠라 굴에 전쟁이 있던 그 시기부터 앵기스가 우리를 도와서 파병을 해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서로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앵기스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해서 그때 에서의 후손들이 앵기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여기 나온 시팀 섬의 통치자가 야호와의 전쟁으로 야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호와 기도를 하게 된 거는 그 시팀 섬의 백성들이 워낙 큰 군대가 많이 몰려온다고 지금 소문이 났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통치자 에서의 손자 당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아브람이고 증조부 할아버지가 이삭이면 그 할아버지의 신 야호와께 기도를 하시면 잘 들어준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조상 야호와께 기도를 하세요. 우리 시팀 섬의 자손들하고 우리의 목숨이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수보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야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야호와께서 그걸 들어주셔서 결국 80만 명의 군대 중에서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배를 타고 오는 그 많은 그 병력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됐든 뭐 전쟁을 했는데 저 섬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됐든 그 수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1554년 이집트를 공격할 때에 그때 또 가서 이제 우리를 이제 도와달라고 그럴 때 2년 전에 앵기스하고 전쟁 못한다고 했던 그 동맹관계가 앵기스와 내가 싸우고서 앵기스의 그 백성들을 다 쳐서 이겼느니라 그 에서의 그 후손들한테 갔어요. 에돔에. 그래서 결국 에돔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이집트를 공격할 때는 1554년에. 그래서 보면 앵기스하고 전쟁할 때 이건 보라 나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아프리카의 앵기스하고 싸우고 야호와 전쟁으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쳐서 이겼느니라. 전쟁의 결과는 에돔과 동맹관계에 있는 앵기스가 패전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나는 것이 뭐냐면 에돔과 동맹관계에 있는 앵기스가 패전을 해서
그 패전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돔의 통치자 왕 삼나라는 게, 이 삼나가 이제 통치를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통치 초기에 뭐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1556년에 우리하고 동맹관계인 앵기스 왕을 때려쳐서 다 잡아 죽였다고? 그럼 그 새끼가 시팀의 통치자야? 내가 시팀의 통치자 그 자식을 해서 다 죽여버려야지 해서 이 삼나가 에돔의 병력을 이끌고 시팀으로 쳐들어갔던 거예요. 요때가. 그래서 삼나라는 그 통치자가 군대를 일으켜서 1531년에 시팀으로 쳐들어가서 시팀의 통치자 스보, 그때 스보의 나이가 121세, 죽기 2년 전이에요. 그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 그 같은 후손들인데 하면서 삼나를 이제 해가지고 막아서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야세르책의 66장 1531년 4절, 그 에돔 왕 삼나가 그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 121세와 이제 개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4절에 보면 번역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번역상 전투 개시를 하지 않았으니라고 전 번역하겠어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전투 개시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그 에돔 왕 삼나를 막으며 만류해서 막기를, 그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는 121세는 그들 에돔의 에서의 자손들이라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삼나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에돔 왕 삼나가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에돔의 군대와 함께 에돔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에돔 왕의 통치자 삼나가 전쟁을 기획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에돔의 군대를 철수해서 자기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1531년. 그런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싸우기 위해서 더 나가지 않았다. 결국 시팀 섬에서 에돔 군대를 철수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세르책의 66장 5절을 보면, 이때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투투못의 1세는 43살이에요. 43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20세 왕이 됐는데,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메노테 1세가 전쟁 때 35세로 죽고, 이 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왕이 됐을 때 큰 전쟁이 있었고, 지금 23년에 다시 또 큰 전쟁이 일어나기를 두려워해서 이 일에 대하여 듣고 에돔의 군대가 일어나서 시팀 섬을 치고, 그 군대가 지금 다시 돌아서 에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돔 땅으로 가는 군대를 다시 돌려서 이집트로 쳐 올라온다는 그 소문. 그래서 에돔의 통치자 왕 삼나가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통치기가 이렇게 돼 있고, 시팀섬 구브로의 자손들과 사이로 결심을 하였다가 그 전쟁 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싸우기를 이제 돌리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에돔으로 돌아갈 때에 그 군대를 돌려서 이집트로 쳐 올라올 것이라는 그 전쟁 소문이 확 돌았어요. 왜냐면 그 전쟁하겠다고 병력을 일으켜서 거기까지 갔는데, 김 빠지게 전쟁하러 갔다가 자기 에서의 같은 자손들이니까 전쟁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군대를 일으켰는데 뭐래도 쳐봐야 되는데 치질 못하고 그냥 가니까, 혹시라도 그 많은 군대를 돌이켜서 이집트로 쳐 들어올까봐, 그 세일 땅에서 이집트까지 얼마 안 되는 그 거리니까, 시팀에서도 또 이집트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큰 전쟁 소문이 확 돌았어요.
자, 야살책이 66장 6절 애굽 사람들이 이 일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창세기 36장 36절처럼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그 통치자 투트모세 1세 43살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많은 강제 노동, 그러니까 그 성읍들 비돔과 라암셋 성읍을 빨리 요새화해서 지금 큰 적이 지금 쳐 들어온다고 하니까 빨리 이것을 빨리 요새화하라는 그 작업, 그 투트모세 20세의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전쟁이 났던 것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23년이 지났을 때 또 전쟁이 터진다는 그 소문 때문에 전쟁 대비해서 성읍을 요새화하는 그 강제 노동에 더욱 이집트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인구수를 줄이게 이렇게 이제 전력을 기울였다 그 얘기예요. 야살책 65장 18절 이제 전쟁. 과거에 통치자 투트모세 1세가 왕이 되기 직전에 전쟁이 일어난 그때에 그러므로 이제 통치자 왕 투트모세 1세가 전쟁이 나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20살에 왕이 됐고 그때 그 이후에 또 23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을 빨리 요새화하라고 명령하셨다. 비돔과 라암셋 성읍을 빨리 요새화하는 강제 노동에 투입을 시켰다. 이스라엘이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이 이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했는데 그 중간에 1554년에 한번 이집트를 공격했던 그때의 그 전쟁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닷도 이집트를 공격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큰 전쟁이 났을 때 그 당시에 18왕제의 두 번째 통치자 왕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통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사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자관 전쟁통에 죽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투트모세 1세가 20살이었을 때 그냥 얼결에 그냥 왕으로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다시 23년이 됐는데 다시 또 쳐들어올까봐 쫄아가지고 1531년에 매우 두려워했다. 에돔의 군대를 매우 두려워했다. 1531년 야셀제 66장 7절 이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서둘러서 너희 일을 하라. 이 성읍을 요새화하는 너희 일을 하라. 너희 업무를 마치라. 이 땅을 강하게 만들어라. 요새화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에세 자손들이 우리와 전쟁 18왕조 싸우기 위해서 또 쳐들어올까 두렵도다. 야곱의 후손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 때문에 세일 땅에 사는 에세 후손들이 우리 18왕조를 대적하여 전쟁하기 위해서 나올까봐 두렵도다. 80만 명이 쳐들어온 큰 전쟁을 겪은 후에 또다시 1531년 전쟁이 일어날까봐 굉장히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야살책 66장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일을 매일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성읍 요새화하는 일을 매일 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수를 줄이고자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다. 에서의 후손들이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는 1652년 출생했고 1579년 73세 때에 시팀의 통치자가 됐고 요 사이는 54년 동안 67세 여기서 탈출하기 전에는 이 총리 요셉의 휘하에서 54년 동안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제 지긋지긋할 정도 54년 동안 총리 요셉이 죽고 나서 나라가 휘충휘충하니까 그때 전쟁포로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결국 에서 손자 스보는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군대 지휘관이 됐고 거기서 이제 그
71세에 이집트를 공격하자고 하다가 그것이 그때 당시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의 15살 그 점괘에 이 전쟁은 실패한다는 그 점괘를 얻어가지고 결국 수보가 거기서 도망쳐 나서 시팀 섬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71세에.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받고 그 약탈자들, 그 해적들을 격퇴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73세에 시팀 섬의 통치자가 됐던 거예요. 이때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는 시팀의 통치자로서 결국 2년 전에 엥기스하고 전쟁에서 엥기스를 거꾸로 때렸고 지금 98세 때는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야.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연합군을 이끌고 그다음에 121세 이때는 스보가 엥기스를 이제 격퇴시킨 거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에돔의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통치자가 되자마자 이 스보를 쳐 죽여야지 하면서 우리의 동맹국을 이놈이 깨부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맹국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팀 섬을 쳐 들어갔다가 전쟁을 못 해보고 거기서 밀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스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망했고, 자, 스보가 121세 때 1531년 1550년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아프리카 엥기스의 공격에서 승전한 그 전쟁의 결과를 놓고 그 1531년에 시팀의 통치자 에세 손자 스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21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전쟁을 시도하려다가 에서의 자손들의 만류로 전쟁 개시도 못해보고 에서의 자손들의 군대를 에돔 땅으로 군대를 돌려서 퇴각하였는데 이때 에서의 후손들이 이집트 18왕조를 또 공격할 것이라는 그 소문, 시팀 섬의 에서의 손자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공격 개시도 못해보고 이거 뭐 이렇게 다 김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퇴각하는 군대 머리를 돌려서 이집트 18왕조로 공격해 올라올 거라는 그 소문, 그 헛소문이 너무 커서 그 당시에 18왕조 투트모세 1세 43세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 성읍 그 비돔 섬하고 람세스 섬을 빨리 요새화하라고 독촉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을 하던 그 시기예요. 여기가 결국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130세는 요 탄압하기 1년 후에 요게벳이 혼인을 했고 또 1530년에 1년 후 1530년에 미리암을 출산하고 1529년에 아론 모세 형 아론을 또 출산해요. 아론이 출산할 때는 1529년에 이미 시팀 섬에 있는 그 수보가 나이가 많아서 123세로 사망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거기서 도망쳐서 나와서 다시 이집트로 왔을 때 1529년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아론이 출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공포했을 때 아론이 집에서 출생을 하지 못하고 나가서 들판에서 출생하고 어린 시절을 들판에서 자라게 된 이유예요. 자, 1554년 메롤 투트모세가 20살일 때 왕이 됐고 야셀의 책이 65장 8절 보라 비돔과 람셋 힉소스 왕제의 수도 그 람셋의 땅들이 전쟁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의 성읍이 있도다.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그 성읍들을 요새화하는 일을,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의뢰해서 짓게 하고 그것들을 요새화하라. 그거는 이제 1554년부터 이렇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20살짜리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성읍을 요새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정책으로 이제 계속 강제 노동을 이제 시킨 거 그런 이유예요.
그 23년이 지났을 때 전쟁 소문은 1531년 이집트 18왕조의 투트모스 1세 43살에 하 이집트에 있는 비돔성과 라암셋 성읍을 요새화하는 작업에 이집트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동원했다. 1531년 야세르 제66장 4절에 에서의 아들들의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에돔 통치자 왕 삼나와 시팀의 통치자 스보와 스보 그 시팀의 자손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시팀 섬으로 공격하러 갔을 때 야세르 66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상 이거는 여기의 번역은 전투계시라고 봐야 돼요. 전투계시 1531년 그 전쟁 소문으로 1531년 그 전쟁 소문으로 네 번째 절 그 에돔의 왕 통치자 에돔의 통치자 삼나가 그 시팀섬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와 121세 스보와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개인적으로 저 번역을 한 것이 번역상 전투계시를 하지 않았으니 시팀섬까지 쳐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말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상 한글 번역으로 저는 전투계시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그 에돔 삼나를 막으며 말하기를 그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는 그들 에돔의 에서의 자손들의 형제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삼나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에돔왕 삼나가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 땅의 모든 군대와 함께 에돔 땅으로 다시 군대를 돌려서 돌아갔다. 그래서 에돔 군대가 철수하는 그 과정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싸우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에돔 군대 철수. 굉장히 중요해요. 1531년 왜 애굽에 있는 그 투트모스 1세 그 왕이 이집트 그 사람들을 더 아주 닥달을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섬 비돔과 람세 성을 빨리빨리 요새화하라 벽돌을 쌓고 해서 강제 노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66장 5절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투트모스 1세가 43살에 이 일에 대하여 듣고 말하기를 에돔의 통치자 왕 삼나가 시팀에 있는 스보하고 싸우기로 결심하였다는 그 소문 들은 후에 그 마스레가의 삼나가 군대를 이제 빼서 돌려서 이제 세일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스레가의 그 군대를 돌려서 애굽 이집트 18왕조로 다시 올라올까봐 그거 뭐 거기서 배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시팀섬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에서 여기 세일 땅으로 가는 그 백기를 그냥 이집트로 조금만 돌리면은 그대로 애굽하고 18왕조 전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531년에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나올 곳이란 전쟁 소문이 확 돌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